안녕하세요. 허윤기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한 번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하고 좀 짧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상속 분쟁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유류분이죠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상속 재판이라고 하면 크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유류분 소송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며느리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며느리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 증여가 유류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죠. 네, 며느리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증여를 언제 했든 증여의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에 포함이 되지만 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에 포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. 그렇죠. 실무상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시아버지가 상속인인 아들한테 이제 증여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인이 아닌 원칙적으로 아닌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망하시기 1년 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이전에 증여를 하고 1년 이후에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네,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뭐 피상속인께서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당연히 아들은 상속인이니까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제3자 증여는 사망일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아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분에 포함시키죠. 네, 아기의 증여라는 것은 이 증여자와 수중자, 즉 피상속인과 그 증여를 받은 당사자가 이 증여를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. 이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며느리에게 1년 이전에 한 증여라면 보통은 그 아기의 증여를 주장해서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. 네, 그런데 변호사님 그 실제 소송에서 이 아기의 증여라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나요? 네,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며느리는 일반적인 제3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상속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사실상 뭐 아들의 부인이자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는 상속인인 아들과 부부고 그 둘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공동체로서 상속관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신이 시부모로부터 이제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, 시동생, 시누이 그들의 그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3자에 비해서는 아기의 증여의 입증이 수월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며느리라면 이제 집안 사정이나 재산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기의 입증이 그나마 쉽다는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네. 네, 근데 변호사님 수중자가 며느리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실 바로 아기가 입증되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이죠. 뭐 아무리 며느리가 수중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기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아기의 증여에 관한 입증 활동은 해야 합니다. 뭐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할까요? 그게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요. 그 아기의 증여 그 입증의 핵심은 그 해당 증여 당시 증여할 당시에 그 증여로 인해서 피상속인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점, 즉 증여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러한 재산 상태를 며느리가 또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이제 입증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. 그래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그 망인의 재산 상황,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증여 당시에 망인에게 그 증여 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며느리가 그러한 그 재산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는 점을 2차적으로 입증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며느리가 이제 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가까운 데서 생활을 했다면 좀 더 입증이 쉽겠네요.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.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아기의 증여를 입증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며느리에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? 예,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며느리가 제3자인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아기의 증여를 입증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며느리가 곧 상속인이다. 즉 아들과 다르지 않다.
이런 방법,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쉽게 말씀드리면은 며느리에게 한 증여는 결국 아들인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명의는 형식적으로 며느리지만 그 경제적 이득은 아들이 수익한 것으로 봄으로써 아들을 상대로 직접 유리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 공동체다. 그렇죠. 뭐 그런 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군요. 이름만 살짝 며느리로 바꿔서 한 것뿐이지 실제로 아들한테 준 거다라고 이제 입증하는 네. 방법이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뭐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제3자를 보고 아기의 증여를 입증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거라고 보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반환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구체적인 선택 방법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며느리가 사전 증여를 받았을 때 유리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허윤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